자, 특징주 오늘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 그러니까 정규 거래에서 6%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추가 상승을 좀 나타냈는데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다국적 IT 기업, 뭐 저희 오라클 뭐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와, 뭐 또 오탈자가 나왔네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억 달러가 앞에 괜히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일단 매출 전년 대비 17% 증가를 했고요.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조정 EPS도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이 오라클도 우리 뭐 아마존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과 마찬가지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더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부라던가 정보기관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뭐 그런 국면인데요. 이 실적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발표 전에 울프 리서치에서 오라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 이 실적에 국한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라클 매우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평가해라고 하면서 요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보기 전에 내놓은 보고서인데 일단 기존에는 투자 의견이 그냥 시장 수익률 중립 수준에서 이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이제 매수해라라고 높인 거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 130달러 신규 제시를 했는데 이 울프 리서치에서는 향후 3년간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전반적인 회사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금은 그 빅3 아까 이야기했던 아마존, MS, 구글에 밀려서 점유율이 2%에 불과한데 이게 3년 내 5%까지 확대가 될 거야. 클라우드 시장에서 오라클 이제 좀 반짝반짝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게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소파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요 기업도 12% 급등을 하면서 역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오탈자가 많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상하네.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네, 자, 소파이는 트루이스트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종전 목표가 8달러를 11달러로 높인 건데요. 일단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소파이가 학자금 대출이라던가 이런 쪽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파이에는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파이가 계속 좀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그 변곡점이 좀 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소폭이지만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받아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게임스탑입니다. 이 기업도 7%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아마 다뤘었죠.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라던가 주변 기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인데 그때 주가가 18% 급락을 했었어요. 왜? 갑자기 그냥 매튜 포롱 CEO를 그냥 뭐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해고시켜버리고 라이언 코엔 회장을 선임을 하면서 경영권을 이분이 뭐 가져간다 뭐 이러면서 그때 이제 실적도 되게 안 좋게 나왔었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금요일날 방송을 했지만 그게 목요일 미국 현지 시간은 목요일 이야기였고 금요일날 주가가 한 6% 정도 반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낙폭이 컸다 보니까 금요일장에서 반등을 했고 오늘 또 이렇게 7%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간 것인데요. 뭐 일단 뭐 실적 부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화가 없죠. 뭐 하룻밤새 갑자기 뭐가 개선되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 내부 관계자들 특히 이사진에서 계속해서 게임스탑의 주식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공시가 되면서 요게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장에서 급락이 좀 과도했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게 아닌가 싶은데 요 라이언 코엔의 동료들 잘 친분이 있는 뭐 이런 이사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앨런 아탈이 지난 금요일 날 만주 게임스탑 주식 만주를 매수했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간밤에 그러니까 월요일장에서 레리챙 요 이사도 나도 5,000주 샀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는 뭐 한 1억 5천
그래서 한 2억 5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각각. 그쵸? 그래서 이 정도 매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는 나스닥입니다. 네. 12% 급락하면서 10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나스닥? 뭐지? 네, 우리가 아는 그 나스닥 지수 있잖아요. 그 증권거래소 운영하는 회사가 나스닥입니다. 이제 나스닥이 왜 이렇게 빠졌냐? 소프트웨어 기업 아덴자를 105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여파입니다. 이 아덴자가 보니까 뭐 이런 뭐 거래, 그리고 위험, 그러니까 위험 관리하고 이런 거래 관련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결국 증권거래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뭐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뚱맞은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래와 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니까 뭐 이 기업의 어떤 뭐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이라던가 개선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인수할 만한 기업을 인수를 한 건데 왜? 자, 인수 대금을 조달하는 그 과정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105억 달러 인수키로 했는데 일단 현금 57억 5천만 달러를 지불을 하고 근데 이것도 뭐 빚이 상당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실 오늘 주가 급락은 이 뒷부분일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결국은 신주 발행을 해요. 주식을 약 8,560만 주를 신주 발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 발행 주식 수의 한 17%니까 물량 부담이겠죠. 신주를 그만큼 확 발행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발행을 해서 요 원래 아덴자의 소유주였던 사모펀드 토마 브라보에다 요 주식을 갖다 주는 겁니다. 결국 이 토마 브라보가 나스닥의 주요 주주가 되는 약간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물량 부담, 그죠? 거기에다가 사모펀드가 주요 주주로 뭐 올라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에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부채 부담도 좀 가중이 됐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